그러면 이번에는 그 이제 언론 얘기 좀 하고 또 원래는 이런 현안보다도 우리 장경태 의원님 청년 이야기 막 이런 사다리 놓고 이런 제가 아니에요. 또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사다리는 저 혼자 열심히 놓고 있겠습니다. 제가 사다리법으로 제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1호 사다리법이 청년 정치 사다리법, 2호가 청소년 사다리법, 3호가 청년 주거 사다리법 발의했고요. 앞으로 청년 금융 사다리, 창업 사다리, 사회 안전망 사다리를 쭉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특출난 것도 없는 평범한 또 청년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롭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저는 사다리법 놓고 다니려고 합니다. 네. 야, 참 진짜 이런. 근데 아무튼 저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저 혼자 열심히 놓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사다리는. 왜 언론에서는 이걸 안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면 안 건드리거든요. 네. 뭘 해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언론에서 딱 때리는데. 네, 사실은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언론에서 이제 왜곡을 자꾸 시키고 외면하고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또 그 윤석열 탄핵 이슈가 막 올라오면서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한 걸 봤거든요. 이낙연 대표님이 전날 신중하게 좀 멀리 이렇게 생각하라 했는데 초선 의원들이 마치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전 그 내막에 대해서 좀 팩트가 어떻습니까? 반란 일으킨 거예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왜 나오게 됐는지부터 짚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소위 검찰개혁하라고 임명을 했는데 검찰개혁을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소위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 임무를 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소위 근무 태만이죠. 어떻게 보면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당연히 징계 사유죠. 이미 징계 받고도 끝날 사안인데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법무행정 지휘권한을 사용해서 제대로 역할과 임무를 못하니까 징계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징계위를 통해서 줬는데 법원이 갑자기 가처분 인용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검언 유착에 대한 의혹을 받고 또 일가와 측근에 대한 보호를 하는 의혹을 받고요. 의혹이라고 해야 됩니다. 판사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검찰총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큰 틀을 내서 제도적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지 윤석열 총장이 그 중에 좀 열심히 하는 정말 공무원이길 바랬던 거죠. 근데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저희가 징계를 했는데 탄핵 또한 마치 언론에서는 엄청난 것을 마치 행사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이고요.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줄 수 있듯이 또 사법부가 가처분 혹은 본안 재판을 통해서 어떤 이 권한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권한이 있듯이 입법부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아니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다 이 입법부의 권한이거든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마치 입법부가 그 권한을 사용하면 엄청난 일인 것처럼 엄청난 일이긴 하죠. 근데 그게 불법인가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실망감은 크지만 실망감을 이 탄핵으로 표출하지 않을 뿐이지 저희가 그걸 권한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거나 그게 마치 탄핵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행위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약간 너무 프레임을 잘못 잡고 있다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저희는 오늘 이제 공소청법 발의했듯이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한 제도적 개선으로 초점을 맞춰서 소위 그런 거죠. 너무 띄워줬다. 너무 우리가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너무 언급을 해서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몰랐는데 지금 그 옷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그랬는데 걔 목줄 끌고 갈 그 목줄 끄는 느낌으로 아니 왜 이 옷 제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마 그런 댓글 분명히 올라올 텐데 아마 그러게요. 미리 이거 몰랐네요. 아니 패션 센스가 비슷한가요? 약간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에 네, 또 자료 사진까지 나오는데요. 야, 이 센스 우리 황희두
우리 선수의 또 센스가 어떻게 저 정도라니 실망스럽네요. 네, 열이야 공수처 가자.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금 그 내부인 윤석열 2, 막 3, 100, 막 대부분이 또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이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저도 되게 공감이 갔고 이게 또 말뿐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런 철험회에서 성과를 내고 물론 또 이게 시작이겠지만 그런 점에서 전 진짜 특히 초선 의원님들이 확실히 좀 되게 감각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뭐 다른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지금 시대적 요구가 어떤 건지 또 그거랑 별개로 뭐 또 전용기 의원이라든지 또 민생이라든지 막 이런 거 다 챙기는 분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180석의 힘이 이런 게 아닌가. 뭐 그냥 뭐 물론 때론 한 군데로 힘을 합쳐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각자 섬세하게 경제도 챙기고 뭐 민생 막 이런 거 다 챙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다 마음에 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건 충분히 또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개혁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인데 이 코로나 위기가 안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뚜벅뚜벅 큰 걸음을 이어가야 되고요. 방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제가 이제 저도 글을 썼는데 검찰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라고 썼어요. 그 이유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국민도 아니고 검찰 조직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거였군요. 그동안의 검찰총장들을 쭉 살펴보면 이 검찰이란 조직에 해가 되는 거나 혹은 검찰의 이익이 줄어들 것 같으면 검찰총장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면 수사지휘를 받는다든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든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할 위험이 있을 때는 검찰총장이 다 옷을 벗고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절대 사임 안 해. 끝까지 버텨 그냥. 아주 어떤 잘못과 위협과 이 자기 가신들이 다 내쳐줘도 끝까지 버티는 거죠. 나에게 충성하는. 검찰이 해체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래서 야 검찰총장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거론 안 할 텐데요. 가장 이 슬픈 건 국민의힘이죠. 저희가 지금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지금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말 오늘 또 어제죠. 우리 정말 대단한 우리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사법부를 향해서 정치적 견해를 말하라고 그렇게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친히 또 밀봉한 친서로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들한테 역사의 죄인이 된다, 역적이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협박 편지를 보낼 정도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우리 또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또 정치적 활동을 하고 계셔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찌되었건 이 야권의 대선 주자 1위는 검찰총장이 하고 있고 야권의 서울시장 1위는 또 다른 야당 대표가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03석인데 102석이죠. 한 명 탈당했으니까 또 102석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주 그러니까 정말 그 조영 원내대표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말 이 뛰어난 전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 지금 국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나 지났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추천 몫에 이 국회 부의장도 없고요. 공석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입법 독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8개 상임위 중에서 7개 상임위를 그것도 정말 저희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 싶었어요. 솔직히 뭐 교육인이 정무인이 국토인이 이런 알짜 상임위원장을 다 준다 했어요. 만약에 국토위원장 줬잖아요. 그럼 그 국토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만약에 막으면 만약에 저희가 회의를 통과 못 시키면 결국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330일이나 기다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본회의까지 가려면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이 상임위 7개에서 주요 뭐 정무이면은 공정경제 3법 통과 안 됐고요. 국토위원장 받았으면은 부동산 3법 못했을 겁니다. 근데 상임위원장을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다 주셨어요.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공수처도 우리 주호영 우리 원내대표님 공수처가 필요하다. 검찰이 너무 비대하다. 많은 인터뷰 하셨습니다. 정말 인터뷰 많이 하셔서 뭐 더 이상 제가 근거 자료는 넘쳐날 텐데요. 아니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벌써 지금 4개월이 되도록 공수처장 추천위원도조차 추천하지 않다가
또 추천을 했어요, 위원을. 근데 그 위원들이 자기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를 반대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 공수처를 구성하고자 공수처가 정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처장 후보들도 비토하고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도 비토하고 처장도 비토하고 아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개혁 당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튼 전략이라도 있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본인 스스로 제살 깎아먹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국민의힘은 아무튼 지금 아니 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뭐 정말 이 안철수 대표님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셨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막 자신만만하게 국민의힘 입당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국민의힘 가도 나는 서울시장 후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발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도 당황스러운 거야. 이 사람이 들어올지 몰랐거든. 그래서 야 국민의힘 아무튼 얼마나 대선 후보도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고 있고 아니 말도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당이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180석 줬는데 뭐 했냐라는 이런 많은 질문을 짧게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방금 이 걸어오신 길들이 그 한창 이제 검찰 개혁 이슈는 워낙 또 이제 크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막 언론에서 자꾸 비틀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말 열일하고 있잖아요. 망치를 막 이렇게 딱 치려고 그러면 옆에서 막 이렇게 또 건드리려다가 또 그 고발 당할까봐 또 그런 걸 못하고 막 서로 말리고 막 아주 장난 아니던데 저는 진짜 이 방금 말씀 주신 게 민주당이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걸 안 다룬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 경제 위기도 있지만 또 검찰 개혁이라는 건 대단히 큰 이슈거든요. 다른 작은 개혁적 과제들은 사실 많이 지금 통과도 됐고 뭐 본회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본회의에 제 기억 지금 그냥 어림셈으로만 해도 한 500여 개의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 입법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거대한 정말 대한민국 건국 정부 수립 건국은 아니죠. 정부 수립 이후에 정말 한 70여 년 이상 75년이죠. 75년간 72년이죠. 이것도 틀리면 또 혼나니까 72년과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잡초 같은 생명력을 가진 검찰을 뽑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소위 네. 입법부의 권한을 국민께서 180석을 만들어 주셔도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은 통치 구조는 3권 분립이지만 여기에 또 4권, 5권 분립이 있잖아요. 언론과 재벌과 검찰까지 하면 대한민국은 6권 분립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직도 해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작 가진 건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이 6권 중에서 대한민국 6권 분립 사회라면 우리는 2권을 가지고 있고 저쪽은 4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안심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검찰이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그 전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개혁 당하려고 했을 때 내가 막 다 지고 사퇴하겠다 사퇴해버렸으면 적당히를 했으면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적당히 하지 않고 끝까지 가주는 바람에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 정당성이 부여가 되고 근데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약간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평검사들이랑 그 토론 자리를 가지면서도 그 평검사들이 이제 대통령님한테 몇 학번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진짜 네, 근데 그걸 딱 보면 느껴지는 게 다시 갑자기 들으니까 갑자기 빡치네. 그 장면을 딱 보면 바로 느껴지는 게 감히 고졸 대통령 주제에 이런 게 저는 너무 딱 받치거든요. 그 느낌을 딱 받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 자기들이 가진 카르텔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자기 발 아래에 있고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가왔던 것뿐인데 이건 이미 이 검찰개혁이라는 어젠다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계속 몇십 년이 이어온 거잖아요.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바뀌는 중이고 근데 이거를 뭐 1년 동안 내가 답답했고 2년 동안 답답해서 이게 금방금방 풀리는 사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굉장히 저는 많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잡초 같은 생명력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잡초 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진짜.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이 아니라 검찰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도 되게 공감이 갔고 또 이외로도 민주당이 정말 열일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알 수 있었으니까요. 많은 분들도 주위에 이런 내용들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